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입니다. 오늘 희귀난치성 질환 자가의약품 면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자회견 참석해 주신 분들 먼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재위 간사 정태호 의원님, 보건복지위 서영석 의원님, 보건복지위 서미화 의원님, 보건복지위 김윤 의원님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또 10개월의 예쁜 아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기자회견 진행 순서가 우리 부모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회견문 낭독이 이어서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위 간사 발언 있을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되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성 간내 담체증이라는 희귀 질환으로 투병 중인 생후 10개월 된 김용호의 엄마입니다. 영호는 우리 부부가 40이 넘어 수년간의 시험관 시도 끝에 겨우겨우 얻은 귀한 아이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온몸이 샛노랗고 황달이 심해 병원을 진전하며 조직검사와 유전자 검사를 한 끝에 가족성 간내 담체증이라는 희귀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간에 문제가 생기면 몸이 엄청나게 가렵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너무 어려서 스스로 몸을 제대로 긁지도 못합니다. 모든 것이 불편한지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며 그저 막 울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10개월 된 아기가 신생아보다 별로 크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아픈 것을 표현 못하고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아이를 볼 때마다 매일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희 아이가 앓고 있는 질환은 우리나라에 등록된 1,300여 종 희귀 질환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80만여 명의 희귀 질환자와 200만 명의 희귀 질환자 가족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중 한 명일 뿐입니다. 그런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희귀 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첫째, 희귀 질환자의 부모들은 온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한평생 아픈 자녀를 돌봐야 합니다. 희귀 질환자는 장애인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둘째, 치료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나마 국내에 유통되는 치료제가 있는 경우는 그래도 좀 낫지만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는 경우엔 환자들이 직접 한국 희귀 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 구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의약품에는 약가 외에 8%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더 붙습니다. 우리 영호가 앓고 있는 질환은 거의 유일한 치료제가 있는데 약값 1년에 3억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세금으로 5천만 원을 넘게 더 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더라도 아이를 치료받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자가의약품 중 10여 종은 면세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목록 외에는 면세가 되지 않고 세금을 내야 치료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희귀 질환자에게 필요한 최신약 치료제는 물론 신약 치료는 해야 하는 말기암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들에게 치료제는 수입품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치료를 위한 자가의약품에 대한 면세법안 통과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태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희귀난치성 질환자 가족분과 사단법인 한국희귀난치성 질환연합회 관계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분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면세 제도의 개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분들의 일상적 건강관리는 그 자체가 매일 전쟁과 같은 싸움입니다. 기약 없는 투병 생활 중 조금이라도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지키기 위해
수백에서 수천만 원, 또 수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자가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병명을 진단받고 고생해서 치료제를 찾고 열심히 벌어 구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더라도 막상 해당 의약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환자는 본인이 직접 병의원의 진단서와 처방전을 받아서 이를 토대로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자가의약품을 구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수입된 자가의약품의 8%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환자들에게 원가의 필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며 생색을 내지만 현행 관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에서는 시행규칙을 통해 면세 대상이 되는 10여 개 정도의 질환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고수해왔을 뿐입니다. 그 결과 2016년부터 2024년까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이 직접 부담한 관세와 부가세는 각각 25억 6천만 원과 68억 8천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10억 원이 넘는 무거운 세금이 환자와 가족분들의 어깨를 짓눌러 온 것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윤입니다. 이제라도 바꿔야 합니다. 무려 109명의 선배 동료 국회의원들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법안에 모두 공동 발의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오늘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자가 수입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포괄적으로 면제하는 관세법 및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단순히 세제를 개선한다는 의미를 넘어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한 번 더 명확하게 하고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필수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뜻깊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와 그 가족 여러분께서는 지금도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진작 해결되었어야 할 과제를 그간 국가는 오랫동안 미뤄왔습니다.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보험에 등재된 희귀 난치성 질환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절차와 별개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자가의약품 수입에 대한 면세를 더 폭넓게 제도화해야 합니다. 해당 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거듭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모든 정당과 후보자들께도 대선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역시 촉구드립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게 자가의약품은 단지 수입품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우리 아이들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더 멀리 더 오래 걸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엄마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 지난 2월 희귀 난치성 질환 복지법 제정을 논의하는 희귀 질환의 날 기념 토론회 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던 그 순간 그 공간을 메운 희귀 난치성 질환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서 제 눈에, 제 가슴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참 많은 밤과 낮들이 떠올랐습니다.
아팠고 고통스러웠고 그렇지만 많이 웃었고 또 많이 웃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지나온 시간을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이에게는 프레더-윌리 증후군이라는 선천성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습니다. 20년 전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키울 수나 있을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인터넷을 뒤지고 논문을 찾아 읽고 학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저 동동거리며 대상이 없어서 닿지도 못할 원망을 하던 그때 저는 25살이었습니다. 제 아이는 자라며 꽤 큰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고 지금도 대다수의 아이들보다 세상을 천천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마,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 라고 울음을 참으며 종종 물어보는데 오히려 그렇게 물어봐줘서 참 더 고마운 복숭아 같은 웃음을 가진 아이입니다. 차라리 암이었으면. 올해 우리나라에 등록된 희귀난치성 질환은 총 1,338개이고 질환당 평균 환자 수는 41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극희귀 질환의 경우에는 1년에 한두 명 정도 발생을 합니다. 이러니 제약업계에서 바라보면 이 희귀난치성 질환은 소위 시장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병이 무엇인지 겨우 알아내도 약이 없습니다. 약이 있어도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그 비싼 돈을 다 낼 테니까 구하게만 해주세요 라고 해도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 미유통 의약품을 구하는 과정 역시 녹록지가 않습니다.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정부에 공급을 요청하면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가 진단서 그리고 처방전을 근거로 환자의 신청을 받아서 해외에서 들여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조달된 자가의약품은 희귀 질환자들에게는 생명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나라님은 원가에 공급한다고 생색내지만 몇몇 치료제를 제외하고 센터가 매입한 자가의약품에는 모두 8% 관세,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환자의 몫입니다. 환자가 내야 합니다. 환자에게는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의약품인데 정부에게는 단지 수입품인 탓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누구예요? 토론회장을 빠져나와 본회의장으로 돌아가던 중에 한 숙녀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서 저한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알아봤습니다. 선천성 유전질환, 뚜렷이 구분되는 외모, 내 딸아이와 같은 프레더-윌리 증후군이구나. 저는 네, 저 강선우입니다. 기억할게요 라고 답한 뒤에 곧바로 본회의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더는 바쁠 수 없을 것만 같이 바쁘던 하루 끝에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 누구예요? 라며 스스로 소개하던 그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생각을 하고 또 해보니 25 강선우가 아이를 안고 여기저기 학회를 찾아다닐 때 엄마 손 잡고 그때 같이 그 학회에 왔던 그 아이였구나. 20년 만에 정말 거짓말처럼 국회에서 내가 주최한 희귀난치성 질환 복지법 제정 토론회장에 왔구나. 그리고 20년 전과 똑같이 안녕하세요, 저 누구예요? 라고 말해줬구나. 벅차고 어지러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얼굴을 파묻고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조금의 짐이라도 덜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들을 도와주십시오. 당연히 기획재정부 마음에는 들지 않는 법안일 것입니다. 왜 희귀난치성 질환자 자가의약품만 봐줘야 하는지 날카롭고도 아픈 물음표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가의약품은 수입품이 아니라 간절한 생명줄입니다. 너무도 절실한 마음을 담아 299명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 단 한 분도 빠뜨리지 않고 친전을 작성해서 전달드렸습니다. 그 결과
저와 정태호 간사님 비롯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윤 의원님, 서영석 의원님, 서미어 의원님 포함해서 관세법 개정안에도 109명,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에도 109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관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사위 지나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고비고비 때마다 힘을 실어 주십시오.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정태호 기재위 간사님께 간절하게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